오늘은 기사 간단히 정리하면서 기사 좀 훑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 3대2서 올랐고요. 유럽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마이너스로 끝났고 3천선이 깨졌죠. 방어를 잘 하고 뭐 아래로 지금 당장 뭐 더 내려갈 거다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상해 지수도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지수가 내년에도 통화 완화 정책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은 조효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우지수 하고요. 전고점으로 달려가고 있고, 나스닥하고 다우는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S&P 500 지수는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심리지표 나온 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는데 좀 내려왔어요.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거리두기가 좀 강화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난리치고 있는 것이 일정 부분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반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쪽이. 오미크론 쪽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아래로 혹은 세게 밀어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영향을 안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3% 가까이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도 유럽 쪽은 막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미주 쪽은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8%나 올랐어요. 네, 구리 가격도 스물스물 이 속도가 좀 빨라서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물꾸물 원자재 쪽도 뭔가 영향을 또 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영국 가디언이 오미크론이 코로나가 감기로 바뀌는 첫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27일 보도에 올렸는데, 이거는 뭐 기사를 이미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확산세는 빨라지고 전파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 증상은 완화되니까 이런 단계로 가면서 감기와 같이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계절형 혹은 뭐 1년 내내 존재한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예전에 그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한여름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겨울에 지금 강화됐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이미 이제 그 이전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뭐 이런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의 반복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KBS 보도인데요. 12월 27일자 미국 오미크론이 급확산, 파우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증하면 의미가 없다. 증상이 경미해도. 우리나라 그걸 겪고 있는 거죠.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경미한 증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기저질환자가 있다거나 혹은 고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중증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폭증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 알약 하나 정도 먹으면 끝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발전되지 않는 이상 증상이 이렇게 폭증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미크론 사태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오미크론 사태가 올 겨울 내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긴 할 건데,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완전히 거의 소멸되는 상황까지 가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미국이 한 1월 말쯤에 피크아웃 칠 거라는 예상을 한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얘가 계속 시장을 괴롭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기사 27일자 기사인데 전 세계 신규 확진이 한 달 새 34% 폭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합뉴스 기사인데 조금만 더 볼까요? 이거는 10월 28일자 기사인데 성탄절에도 멈춤은 없었다. 이 멈춤이 없었다는 게 노는 게 아니고요. 오미크론 확산이 멈추는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1만 명 육박한 그리스 방역 강화하고 덴마크 아이슬란드도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덜란드가 락다운 지난번에 했었죠. 영국도 좀 강화했고, 방역 모범이 호주도 1만 명대랍니다. 우리나라 방역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요? 제 생각에는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람의 접촉을 늘리게 되면 오미크론은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확산된 걸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줄어들면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역 방법이다. 거기에 하나 더 얹히면 이제
그 백신을 빨리 전 국민한테 투여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감염자,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감염자 수를 더 낮추고, 그게 중증 환자로까지 가는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접촉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줄여서 중증을 컨트롤하는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는 연하없이, 지난번에 제가 백신 3차 맞고 그날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래도 맞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의료인한테, 저하고 친한 의료인한테 백신을 맞고 일단 뭐 몸에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일단 타이레놀 하나 먼저 먹어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 물어봤더니 일단 먼저 먹어두면 상황이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좀 경미하게 갈 수 있으니까 하나를 먹어두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난번에 들었었습니다. 세게 아프고 나서. 여하튼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게 이제 약간 줄였다 늘렸다라고 하는 것, 그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그런 걸로 이제 조절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 YTN 기사에 시안 완전 봉쇄됐다고 27일 떴거든요. 이 제2의 우한이다, 락다운 간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중국이 제로 방역 정책을 피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지난번에 어젠가에 그저께 뉴스 보도에서 보여드렸지만 여러 성들에서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미크론의 확산이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만 확산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과연 시안처럼 여러 군데를 전부 다 봉쇄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는 작년 8월인가 중국의 어느 한쪽에 전면 봉쇄를 통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좀 심화됐었거든요. 좀 더 강화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좀 풀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것들이 유발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하지 않겠는가, 공급 물가나 이런 것들에.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주게 되면 그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 한국편이 막 뭐 몇천 편씩 막 중단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활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도록 만들고 있긴 하고, 근데 상황은 이게 경제를 완전히 끌어내리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여기 보시면 연말 쇼핑 난리다, 뭐 보복 소비다, 이런 얘기를 막 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뭐 또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좀 더 세부적인 걸 여기 들여다보면 한국경제기사인데 12월 27일자 오미크론도 못 막는 미 연말 쇼핑이라고 돼 있죠. 허세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뭐 전망치 월스트리트저널 마스터카드에서 8.5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뭐 코로나 이전보다 10.7 증가해, 뭐 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유통솔루션 제공업체 센서매틱 솔루션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매장 유동인구는 2019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를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냥 쭉 훑어보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건 주로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물건을 판매하거나 직접 대면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유동인구를 이제 좀 풀어줬다가 또 좀 이게 확산되거나 오미크론이나 혹은 코로나 이런 거 확산되면 줄였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나아질 기미를 볼 그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대기업 같은 쪽에서 제조업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쪽은 그냥 온라인 주문을 해서 자기가 물건을 받으면 되니까 거기는 또 상당히 좋은 상황을 보이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좋다고 지표 발표들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먹는 사람은 대기업에 혹은 제조업에서 유통망에다가 시장을 뿌려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면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런 상황 중에서 배달이나 이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와서 식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한 사람씩 막 하는 것보다 4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훨씬 더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경제가 돌고는 있지만 중소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죽어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상황, 오미크론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놓고 보면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쪽 한쪽 영역의 경제 시스템은 붕괴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쪽의 경제 시스템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현재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소비자들이 소비를 억제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말을 했거든요. 연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까지의 그러니까 그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내년도 가서도 올해를 뛰어넘는 그런 지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뭐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쭉 본 행태를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뭐 코로나하고 델타 변이 확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도 재난지원금이 1월하고 3월인가 2번 지급됐죠. 그리고 올해 내내 이 신규 실업자원 청구 수도 쭉 줄고 있지만 그 실업률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실업률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은 고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 참여는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서 좀 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와서 더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총 규모로 놓고 보면 가계소비 지출이 좀 일정 부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런데 경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인구는 적은 상황 하에서 실업률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고용될 숫자는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총량, 가계가 지출하는 총량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여기 기사, 어느 기사에선가, 뭐 어느 기사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이게 매출 금액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매출 금액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물량 단위가 아니고 금액 단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가격 단위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량을 팔아도 전년보다 더 많이 팔린 걸로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도 많이 올라갔고, 물가의 그 가격이 반영이 돼서 일정 부분은 올라간 여력도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 지급이 좀 어려운 상황에 추가로 고용되는 인력 숫자가 올해 신규로 들어간 인력 숫자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많이 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 번쯤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가가 높으면 지갑이 약간 닫히잖아요. 그런 현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옆에 새로 누가 취업을 하면 더 쓸 돈이 생기긴 하지만 그게 올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럼 내년에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늦지는 않고, 뭐 조기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체 큰 규모로 놓고 보면 가계 소비가 내년에도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올해보다 더. 왜 제가 올해보다 더라고 말씀드리냐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도 주가가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어제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의 그 뉴스레터에 나온 얘기가 있었죠. 그런 뭐 바이백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년의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좀 올해만큼 그렇게 빠르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나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 어제 보여드렸던 거 이외에 예전에 또
한두 주 전인가요? 그걸 보여드렸죠. 버블이 또 형성될 수 있다. 이번에 마지막에. 그래서 뭐 IT 버블이나 혹은 그 예전에 1929년도에 있었던 대공황 직전 버블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강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날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미국 지수를 소외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배제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배제하면 안 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 투심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기사가 서울신문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10월 28일째 기사고 이 기사를 올린 분은 이경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이거는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그 가계 소비 지출 물가 지수거든요. PCE가. 그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7, 근원, 코어는 4.7 올랐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물가가 올랐는데 그게 임금을 올리고 그게 다시 물가를 올리는 악순환의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여기 보시면 노조가 인플레를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켈로그는 12.5%, 공립대 노조는 19% 인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임금이 다시 또 물가에 전가되는, 그래서 또다시 임금을 밀어올리는 악순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거기에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아직은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거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었죠.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외에도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 올려주는 것도 있죠 또. 그러면 그런 임금이라든가 주거 비용 같은 것들은 이게 단기간에 올랐다 툭 빠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압력을 유지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녹록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 한국경제 기사인데 10월 27일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일주일째 유럽가스 고공행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거 똑같은 건데 차트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거 유럽가스 선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노르드 스트림 2를 승인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거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이 러시아가 이것까지 승인해주면 정말 그 미국이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에너지 가지고 협박할 거다 너희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유럽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했나요? 여기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8%로 팡 튀었죠. 보면 이게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이 지금 현재 다시 그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부분의 현상이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 일시적이지 않고 추세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뭐 한 4차례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지금 뭐 3차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여기 보면 3월 달에 첫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기관 보면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는 뭐 한 3번? JP모건하고 다른 쪽에는 뭐 한 4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대형 기관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FRB 연준 회의가 1월, 3월, 5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인베스팅닷컴에 그 연준 기준금리 인상 퍼센테이지 조사, 그러니까 그 서베이 확률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1월 달에는 뭐 한 번 올릴 까 이거는 이제 여기가 한 번도 안 올리는 거고요. 이게 한 번 올리는 겁니다. 0.5, 0.2에서 0.5로. 3월 달에 올릴 게 한 53%, 그러니까 한 절반이 3월이면 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지금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5월달 가면 두 번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게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를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한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1월 26일, 27일, 25일, 26일 요 양일간 일어나는 그 연준 회의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거고 그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건데 이 그 주식시장이 조종을 제대로 안 받고 탄력받고 올라오는 걸 보면 이 시기에 과연 연준이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제대로 조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급한 상황은 좀 접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너무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개의 자금을 정부에서도 공급을 해줬고 그리고 작년에 억눌렸던 부분들이 오늘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최근 후반기에 일어나는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가에 전가되는 부분들이 내년이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소비 심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올해 들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그 구매는 다 작동을 했을 거예요. 뭐 대형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썼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미 지출이 됐을 거고 그리고 고용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고용의 여력이 올해 고용된 여력보다 훨씬 더 적은 데다가 그 경제활동 참여인구가 많이 뚝 떨어져 있는데 그 참여인구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도 현재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오미크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경제가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올해만큼 그렇게 호황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 속도가 약간 늦춰지게 되는 거고 그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좀 누그러질 거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조정이 완전히 끝나느냐? 그렇게 인지하기는 아직까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말 랠리가 산타 랠리가 완전히 이번 주에 일어나고 다음 주 한 하루 이틀 정도까지 다 산타 랠리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때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맨날 지켜만 보나요? 아니죠. 매수하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하튼 시장 판단은 올해보다는 내년도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으로만 그 잔치를 벌일 것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